자, 고등학교 1학년 창비체 7단원 미세 플라스틱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문을 분석하기 전에 약간 어떤 단원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자면은, 자, 이 7단원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듯이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 그리고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이게 바로 약간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일단은 매체라는 게 뭐예요? 뭐 신문, 아니면은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기사 이런 것들을 다 매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같은 경우는 신문 기사입니다. 알겠죠? 자, 신문 기사에서는 뭐가 있냐? 일단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성으로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서는 뭐 작가의 약간 이야기 이런 것도 작가가 아니죠. 신문 기자의 뭐 이야기, 약간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타난 매체는 신문 기사다. 우리는 신문 기사 매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거기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 자, 보통 일단은 관점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어떤 대상이나 약간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나 긍정적인 관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목을 볼까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죠? 그쵸? 왜냐하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자, 아무래도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뭐 사진 같은 약간 매체를 또 사진 같은 시각 자료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진 같은 시각 자료나 아니면 제목, 이런 표현 방법들이 관점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내용인지를 평가하면서 읽는다. 이게 바로 요번 학습 포인트가 되겠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본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기사라 그랬어요. 그쵸? 자, 신문 기사에는 내가 아까 뭐가 있다 그랬니? 표제, 부제, 전문, 본문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근데 여기서는 전문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표제와 부제는 나와 있죠? 그죠? 자, 표제는 뭐래? 아까 우리가 봤듯이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아하,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야. 잘 봐주세요. 알겠죠? 디테일한 문제로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니? 신문 기사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죠. 아하, 얘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게 바로 핵심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표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표현 기법도 같이 나옵니다, 항상. 위협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썼다는 점. 그다음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나오겠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제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위협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표제는 어쨌든 이랬고요. 그렇다면 부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부제의 기능이 뭐니? 선생님, 표제 제목이 있는데 왜 또 부가 제목, 부제가 필요한가요? 자, 부제 같은 경우는 표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내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제 보시면은 표제보다 길이가 조금 길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부제다. 뭐에 비해서? 표제에 비해서. 아시겠죠?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 그다음 부제 한번 읽어보자. 수십 년 동안 흘러든 플라스틱 미세 입자. 자, 굉장히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바다에 흘러들었다고 해.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리고 수산물 내장에서도 검출이 됐대요. 약간 생선 같은 것들 내장, 해산물 내장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위험이 있겠어? 그 해산물을 먹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한국 해역 오염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야, 우리나라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최고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래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왜 위험한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내주는 부제였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글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뭐래?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제에서 봤듯이, 부제에서 나왔죠?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대량으로 섞어 넣었다. 어,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야? 현재 현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현황이 부제에서도 드러났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과 그리고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 다음 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은 디테일 문제 조금 주의해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최근이었다고 해요. 알겠지? 이런 거 디테일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물론 약간 그 미세 플라스틱에 관심이 약간 최근에서야 약간 시작이 됐었지만 그 플라스틱을 삼킴으로써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십몇 년까지만 해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마저 한번 읽어보자.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굉장히 약간 믿을 만한 자료죠. 그쵸? 영국 폴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잘 봐주세요. 그 이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자, 그렇다면은 이 리차드 톰슨의 연구를 계기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더 높아진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의 자료가 계기가 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디에까지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생태계. 생태계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다. 아시겠습니까? 디테일한 문제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 전과 후의 관심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알겠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쓰이나 봐요. 그죠? 자, 위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그 생활용품, 화장품들처럼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일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자, 뭐래요? 만들 때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거를 바로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1차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다음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뭐래?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가지고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아하, 1차와의 차이점은 뭐야? 1차는 원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거야. 반면에 2차는 부서져서 만들어진 거야. 부서져서 작아진 거지. 알겠죠? 자, 그다음 그 2차 미사? 2차 미세 플라스틱의 예시들이 바로 여기 있죠.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봉지 필터, 합성 점유. 자,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그 플라스틱들이 약간 계속 부서져서 나온 게 뭐다? 바로 2차 미세 플라스틱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의 예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2차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해요. 자, 이거 잘 봐주세요. 지금 전문가들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인용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우리 인용절 배웠죠? 직접 인용 아니에요. 간접 인용입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문단에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 1차와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문단에서 뭔 내용을 알아본지 한번 보자. 해양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배가 부르대요. 그래서 먹어야 될 걸 안 먹는데요. 그래서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서 뭐 질식사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미세 플라스틱 조각의 위험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또 이 미세 플라스틱에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 후에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디테일한 특징까지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해양에서 이제 먹이 사슬이겠죠. 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물고기들 다 우리가 먹고. 자, 그런 먹이 사슬 과정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태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진 매체,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연두색 부분이 다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래요.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거야. 알겠지?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 자료를 첨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이 사진 자료를 첨부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사진 자료를 첨부했을까? 생각해봐. 이 먹이 사슬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그 플랑크톤을 누가 먹어요? 물고기들이 먹겠죠? 그죠? 그 물고기는 또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이렇게 먹이 사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플랑크톤의 사진을 제시한 거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시장 부표로 사용되는 발포 스틸엔 스티로폼이래요. 이거는 굉장히 작게 쪼개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작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뇌에까지, 장기뿐만 아니라 뇌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약간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먹는 우리 사람들의 몸에까지 쌓일 수도 있다라는 점. 알겠지? 아까 얘기했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 자,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을 만한 기관이죠? 그죠? 믿을 만한 기관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뭘 높인다?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 아시겠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 이런 표현들이 다 선택지로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과학자들도 약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이미 여러 환경단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야? 바로 외국의 미세 플라스틱 예방 사례가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외국의 미세 플라스틱 예방 사례가 나와 있는 거야. 물론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까지 위험이 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문제가 당연히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제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다양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국의 예방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외국의 예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환경단체가 제조업체들한테 미세 플라스틱 대신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코코넛 껍질 같은 유기물 물질로 대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환경단체가 소비자들에게는 생활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어떤 디테일이 나오냐? 환경단체 활동들이 나옵니다. 환경단체가, 여기 지금 환경단체가 제조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것, 소비자들한테 요구하는 것, 이게 각각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 주셔야 돼요. 함정으로 나온다면 이거 두 개가 섞여 나올 수 있겠다. 뭐 제조업체들한테 생활용품을 쓰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내용 같잖아. 그치? 틀린 내용입니다. 제조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소비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꼭 잘 읽어줘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는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례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환경운동 단체들도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부프의 소재를 다른 재료로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는 양식법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해요. 아하, 우리나라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정부에 이거를 제안을 한 거네요. 그죠? 제조업체나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디테일한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읽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실제 계획에 반영되었고,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디테일한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다? 외국의 사례가 뭔지, 국내 사례는 뭔지 꼭 알아두시고, 특히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한테 요구했던 게 뭔지, 소비자들한테 요구했던 게 뭔지, 그리고 국내 사례에서는 정부한테 요구했다는 점. 알겠죠?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외국의 예방 사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에요. 짧죠? 한국의 남해 연안의 바닷물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부제에서도 봤었죠? 남해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죠? 엄청 심각하죠? 그죠? 자, 다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로 유해물질 연구단이 조사한 것을 보면은 자, 지금 굉장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 기관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해역 바닷물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이 2,000개보다 10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이 2,000개는 누구 거야? 싱가포르 해역이야.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2,000개보다 100배 더 많은 수치인 거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숫자라는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다음 마지막 부분 잘 봐주세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땡땡 연구단장. 자, 얘들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그쵸?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조금 많이 구분을 안 해주더라고요. 믿을 만한 기관이랑 전문가의 말이라는 같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믿을 만한 기관과 전문가의 말은 같은 게 아니다. 같은 거라고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믿을 만한 기관의 자료라고 하면 틀립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도 역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인용이니 간접 인용이니? 그렇죠? 여기서는 직접 인용이죠? 자, 이런 디테일까지 나올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전문가의 말을 한번 우리가 보자면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도 안 돼서 아직 심각성과 관련해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죠. 그렇죠?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겠죠? 네.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 꼭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미세 플라스틱 비문학 풀듯이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감으로 풀면은 무조건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선택지들이 다 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틀린다. 아시겠죠? 항상 의심을 가지고 글 속에서 단서를 찾아가면서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려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안 읽어서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2번 학습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3번 학습활동 가볼게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료를 분석을 해야겠죠? 자, 어떤 자료니? 한국의 미세 플라스틱 밀도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 이거 활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그래프 자료를 추가할 때 어디 문단에다 넣으면 좋을까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 문단에 넣으면 좋을까? 바로 자문단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해연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는 내용의 문단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 자료를 넣음으로써 어떤 내용을 또 추가할 수 있을까? 남해연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12개 해안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평균 밀도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봐봐. 지금 이 그래프의 부연 설명 있잖아요. 전국 12개 해안에서 검출된 거래. 아까 본문에서는 어디였어? 우리나라 해안 전부가 아니라 남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국 12개 해안. 아하, 그렇다면은 남해 지역만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해안 전부가 지금 문제라는 거야.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저였으면 이거 가지고 문제네요.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 끝나네요. 잠시만요. 네, 네. 여기서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자습서에 있는 이 약간 요약된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꼼꼼하게 읽으면서 푸세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대충 읽어가지고 약간 함정에 빠져서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